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207940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PER이 주가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4분기 4공장 4공장 증설 비용이 재무적으로 반영이 카펙스죠. 카펙스. 투자 비용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측면이 인지가 되고는 있지만은 시장에서 사실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PER로 반영을 시켜도 PR로 비싸다고 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자,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은 우선은 좀 몇 년 동안 그동안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좀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은 무섭다고 한다면 이런 주가 상승도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주가 상승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몇 년 동안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너들의 불구속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구속 기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큰 차이는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양상이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일단은 남겨두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공장, 2공장, 3공장 점유율 가동률이 지금 80%까지 다 최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까지 이번에 계약까지 진행이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한 3,85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이죠. 물론 코로나 관련 이슈들은 아닙니다. 이런 재료들에 대한 공급 그런 것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1, 2, 3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4공장은 아직 증설이 안 되고 2023년에 이제 공장 개소식을 한다고 그러죠.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죠.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장기 공급이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계약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요를 조금 이제 조금씩 속도로 조절하면서 4공장으로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 또 새로 신수주들 받고 여기 신수주 받고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죠. 지금은 가동률이 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계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이야 더 이상 가동률을 상승시키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출 실적이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동률이 높고 일단 위탁 생산한 부분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위탁 생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임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부분이 좀 시장에 의해서 좀 강제적인 코로나로 인한 백신 그런 기대감이랄까 그런 부분들. 사실 경기가 왔다 갔다 좋다거나 안 좋다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은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경기가 부진할 때는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 주가 상승은 경기 좀 특성이 있죠. 그런 테마적인 특성이 있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테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로서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이만한 기업은 사실 없거든요. 제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1, 2, 3공장, 1, 2, 3공장의 공장 가동에 4공장까지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생산 물량만, 생산 능력은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 자, 셀트리온이 라이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과 라이벌 관계는 아니죠. 셀트리온 램시마, 임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셀트리온도 나중에 생산 물량이 부족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뭐 셀트리온과 뭐 라이벌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 1, 2위 뭐 글로벌까지는 아니지만은 국내에서 선두 기업들이다. 바이오 선두 기업들이다. 라고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라이벌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비교 대상일 뿐이지 셀트리온은 이렇고 뭐 삼성바이오는 이렇고 그럼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비교를 하는 것뿐이지 이 회사가 라이벌 구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시장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주중을 좀 받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크게 받았잖아요, 주중을.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정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지수가 빠지면은 종목들 다 빠집니다. 뭐 한 100종목이 올라가고 나머지 뭐 1800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통합해가지고 뭐 150 종목이 올라가면은 뭐 180 종목이 다 1800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자 이러는데 여기 시장이 지수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오면은 종목이 다 떨어지면은 지수 자체가 떨어지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200주인데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일단 전일에 코스피 지수가 주가를 좀 하락세를 좀 제한시키면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저가 매수는 좀 들어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마찬가지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가가 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일정 부분을 좀 회복하는 움직임을 좀 지수 자체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하락한 부분을 다 메꾼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걸 다 메꾸려고 하면은 사실 뭐 10월 추석 연휴부터 일단 지나가야 돼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대선 TV 토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됩니다. 경기 지표. 이런 중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반영을 시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28일, 29일, 그리고 30일부터는 거래가 안 됩니다. 자, 오늘 내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주가가 좀 상승시키기에는 이걸 다 회복을 다 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10월장에 접어들면서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수 자체가 이 주가 자체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 저항권 이전의 지지 구간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은 내일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올라가는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추세가 확실하게 딱 전환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세 전환이 딱 V자로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뭐 여기서 뭐 더 지지구간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면서 지지구간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6만원 60만원 부근에서의 지지구간 뭐 반등을 좀 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아니고 상승도 하락도 뭐 보합의 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뭐 상승도 아직까지는 조금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방향성은 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진 않은 그런 단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성에 뭐 나쁜 건 없어요. 투자 심리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 뿐이지 기업성의 자체적인 그 오너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쁜 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전으로도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는 있겠죠. 주가는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매수한다는 거는 주정을 받아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거다. 그게 좀 적합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공장이 공장이 증설이 되는 게 2023년도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나는 꾸준히 모아갈 거야. 주정 받으면 계속 모아갈 거야. 그럼 바닥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고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10월 달에 일단 추석이 끝나고 주가 형성이 되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